막매가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겠습니다. 왜? 향가를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살로 표기가 됐지만 그건 중국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주체적인 우리 주체적인 언어를 표기하려고 한 거고, 주체적인 태도로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한 거고, 한글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차자를 해서,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나타냈기 때문에 누가 또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문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모죽지랑가라고 8구체 향가가 나왔어요. 8구체 향가는 4구체 2개가 합쳐진 형태인데,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죽지랑가가, 이 모가 추모하다, 사모하다,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모죽지랑가입니다. 이 드고는 화랑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따르던 낭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랑을 추종하는 무리 중 하나였죠. 근데 이 드고 같은 경우에는 죽지랑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드고가 어떤 귀족에게 또 고을의 수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죽지랑이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줬어. 그래서 항상 이 드고는 죽지랑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죽지랑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 죽지랑이라는 대상이, 이 죽지랑이 다 이렇게 거든요. 이 죽지랑이 시적 대상이에요. 시적 대상인데 얘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 화자 옆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살아는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로 해석해도 지금 여기서 이걸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지었다, 아니면 죽고 나서 지었다, 어떤 걸로 해석해도 주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간 봄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봄은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때는 언제야? 죽지랑과 죽지랑과 함께 하던 때야. 그럼 이거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죽지랑이 죽었다면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죽지랑이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었다 그러면 죽지랑과 함께 했던 과거의 날들이겠죠. 그쵸? 어쨌거나, 죽지랑과 함께 했던 때는 이미 가고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자,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울적하다라는 거는, 자, 죽지랑의 부재로 인한 그런 정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죽지랑과 여기서 1에서 2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줄이잖아요. 그쵸? 죽지랑과의 이별을 슬퍼합니다. 이별이 사별인지 단순 이별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어쨌거나 어느 경우에라도 슬픔의 정서를 느끼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나토샤온 즈이샬줌 디니죠. 외계어갔죠. 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자,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자, 아름다운 모습. 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요. 자, 죽지랑의 인품일 수도 있고요. 죽지랑의 모습이에요. 죽지랑의 뭐 인품이다. 그러니까 죽지랑의 모습이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즈의 모습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 모습 얼굴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단순히 얼굴만을 뜻한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라기보다는 죽지랑의 인품으로 죽지랑의 인품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3에서 4구의 내용은요. 죽지랑의 그 모습 이거는 인품을 회상하고 있는데 살쭌진이죠. 주름살 지는구나 라는 거는 늙었다는 거야. 주름살 지는구나 라는 게 감탄은 주름살 지는구나 라는 거에 담긴 거 와 주름살 져서 좋아가 아니라 와 늙네 라는 겁니다. 늙음에 대한 한탄이 되겠죠. 이거는 늙음에 대한 한탄은 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인생이 내가 늘 젊어 있잖아. 인생 무상함. 여기 이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 4구의 내용은 죽지랑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자, 눈을 돌릴 사이에 맛보때 만나보기. 자, 눈을 돌릴 사이에 자, 맛보다 이거 아까 나왔죠. 만날 것을 만나보기. 자, 이루리 만나볼 수 있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볼 수 있을까? 라는 말은 만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에서 6구의 내용은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소망. 자, 낭이여라고 불렀어, 얘들아. 낭이여. 요거는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지막 요 두 줄. 이게는 낙구는 아니지만 마치 19제의 낙구처럼 어때요? 7, 8, 9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첫머리에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죠. 그쵸? 그러면서 다시 자 낭이여 그릴 마삼에 여울길. 자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그러면은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면 만나러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었다면은 나도 때가 되면 그곳으로 저승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낭을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에 다복숙 마을에서 다복숙 마잘에 다복숙 구렁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살밤이 있으리. 이거 쑥이라는 게 다복숙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요. 자, 쑥대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게 잠시만 잠이 와가지고 머리가 지금 안 들어옵니다. 자, 쑥대밭은 쑥이 막 이렇게 나타났다는 쑥대밭, 쑥대머리 이렇게 쑥과 관련된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또 무덤 근처에 이렇게 다복쑥이라는 무성하게 쑥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잘밤이 있을까? 또는 어려운 근심,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운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낭을 그리워해서 내가 가는 길에
언제 뭐 다복숙 마을에서, 그러니까 모두 이게 만약에 죽음을 뜻한다면은 거기서 내가 안식을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7에서 8, 9 같은 경우에는 나 그런 날이 올 거야, 있으리 하고 재회를 확신하는 내용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보자. 내용적 측면. 제 막매가도 누이와의 재회를 기약하고요. 그러니까 누이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도 누이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네. 자, 모죽지랑가도 죽지랑과의 재회를 자 소망하는 거죠. 결국 다시 만날 것이라는, 시적 대상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면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쵸? 근데 자,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요. 자, 제 막매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 막매가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 막매는 19째 향가. 4구, 4구, 그 다음에 낙구 두 줄에 3단 구성을 보인다. 그 다음에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놓이고 시상이 마무리된다. 는 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모죽지랑가는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간봄을 그리워해요. 그쵸? 봄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뭐냐 그 죽지랑을, 낭이 죽지랑이죠. 그쵸? 죽지랑과 다시 만날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모죽지랑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전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짙어져 추모 또는 살아있다면 사모하겠죠. 사모의 정을 점점 심화시킨다. 극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8구체 향가예요. 8구체 향가인데 4구체 두 개가 이어져 있지만 구성이 두 구씩 따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2에 자 약간 2구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 2구에 자 요런 구성을 가자. 2구에 4단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4단 구성, 내용상 4단 구성을 가지고 자 마지막 구호자 낭이여라고 이거 부르는 말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쵸? 마지막
마지막 2구에 자, 낭이화는 첫머리죠. 그쵸? 첫머리에 여기 감탄사는 아니지만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이고, 여기서 또 이제 시가 끝이 나잖아요. 시상이 마무리된다.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옆에 있는 요런 내용들은요, 항상 잘 봐둬야 됩니다. 알겠죠? 스스로 한번 또 정리해 보세요. 자, 해봅시다. 그냥 같이. 자,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성격의 향가, 세련되고 정제된 식구째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 띄우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감정들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19, 도닥가 기다리고다. 여기서 개인적인 고뇌와 슬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성,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거예요. 대체로 이 19체 향가는 4구, 2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2구의 첫 부분에는 감탄사가 사용이 됩니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서 시적 전환을 한 수법으로 대상을 자신의 내면에 정서화한다. 그러니까 정서를 나타낸다. 그런 구조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쵸? 자, 이 감탄사는 어디로 이어져요? 조선전기 시조 종장이나 가사 낙고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 아까 설명했어요. 이 3단 구성이, 그러니까 내용이 3단 구성이 위로 빼야 되겠다. 이런 3단 구성이 시조 형식, 초장, 중장, 종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도 3단 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방매가와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는 다른 작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